샬롬,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하브루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사실 목사님께 D6 초기에 받은 책이었는데 사실 저도 그때 좀 읽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책인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역시나 이 깊이만큼 쉽게 읽히지 않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이 제가 잠시만요.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쪽 부록은 이 하브루타에 대한 이론을 배운 것에 기반해서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 정말 이 책이 앞에 보니까 이 저자가 엘리 홀저라는 그 교수님이 이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유대학 최고의 책이 선정된 바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읽다 보면 사실 거의 논문과 다름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제가 다 강의를 요약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대로 1장을 다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그것이 저에게도 그리고 듣는 분들에게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오늘은 아직 장 앞에도 이 저자들의 서문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다 보면 이 서문을 사람들이 다 건너뛰고 뒤부터 읽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서문이 이 책의 보통 어떤 책을 읽을 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책을 내고 이것을 무엇을 위해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쓰고 나서의 그 소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이 한두 장의 서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엘리 홀저와 공동 저자인 오리 켄트의 서문만으로도 오늘 강의는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자 서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약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약을 하기보다는 그 부분 전체를 발췌해 오는 것이 여러분과 같이 설명함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전체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우선 이 저자는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본문 학습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함께 어떤 본문을 연구할 때에 하브루타 본문 학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브루타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아서 배워야 하는 숙련된 실습입니다. 라고 12페이지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브루타라는 것은 이미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하브루타 하면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과연 그 하브루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하브루타로 좀 유명하다는 학원의 그런 자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토론의 형태이지만 이게 1대1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학습의 형태대로 그 안에 선생님이 원하는 그 주제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끝나는 그냥 그 글을 쓰는 형태를 배우는 그런 학원에 오히려 더 가까운 곳이라는 그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본문 학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비슷한 흉내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르치는 사람 역시 그냥 그 환경 아이들이 둘 앉혀놓고 뭔가 주제가 될 만한 글감을 하나 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당히 이게 거룩한 행위임을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하브루타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모델인지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브루타 했을 때 여러분도 이제 영상을 많이 봤겠지만 네,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도서관에서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봤을 것이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겠지만 이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하브루타 본문학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답으로서 사실 하브루타 본문학습의 특성에 대한 보편적인 청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문화, 전통적인 문화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주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제가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네, 앞부분은 이 책을 기술로서, 이 하브루타의 정말 정통적인 이론으로서의 그 철학적 해석학의 모습하고 그 뒤쪽에는 이 이론에 근거한 하브루타 본문 학습 모델을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그것을 직접 보면서 예를 들어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모델을 실습함에 있어서 이 하브루타 본문 학습의 토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조금 더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 우리는 보통 하브루타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1, 2, 3번 중에 2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과의 학습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분명히 1번, 그에 우선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자기 내면의 학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책에서도 나왔지만 우선 부모와 자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는 것, 네, 그 자녀 자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인데요. 상대방과 학습을 하기 이전에 내 내면에 대해서 나에 대해 인식하고 내 감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런 윤리적이라든지 기독교적인 그런 민감함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한 후에 상대방과의 학습이 이어지고 그런 후에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보통 학원에서 이 본문 주제를 우리나라 본문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 순서를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번은 아예 없고 우선 본문 해석이 나간 후에 그 본문 해석으로 상대방과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브루타의 원래 그 모습과는 전혀 반대된 그런 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브루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브루타의 본문 학습이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문화적 집단들의 관심을 끌어온 그 두 가지 신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신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하브루타의 본문 학습한 그 기술은 앞에 말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데 어떤 딱 확실한 모델, 청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본문의 주제 문제의 특성에 항상 근거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브루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따라서 주제의 특성에 근거해서 언제든 스무스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1번에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브루타 본문 학습이 이런 유연성에 근거해서 다양한 학문 연구라든지 특별히 인문학 분야에서 강력한 학습으로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이제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제가 사실 온라인으로 원서 모임을 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 원서 모임을 하면서 이 원서로 고전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3년 정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하브루타를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이게 완전한 하브루타의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온라인에서 서로 나누는 말 안에서도 이렇게 충분하게 책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그
그것을 읽는 그 사람들로서 개개인이 서로 이렇게 자신의 의견도 피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더 깊은 혼자 읽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로 인해서 공통의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매번 정말 이제 감격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이제 가장 최근에 읽었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해도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내면의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읽다 보면은 이 책이 과연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부터 인간 내면 자체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다른 문학 작품들에 비해서 특히나 성경적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 있는 작품임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역시 이제 하브루타에서 추구하는 한 분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잠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저자 서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은 이제 공동 저자였던 오리 켄트의 공동 저자 서문이 들어갔는데요. 이 오리 켄트는 저자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관계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의라는 것이 관계고 결국 은혜라는 것도 관계고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D6는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학습의 그 관계 중심이 이 하브루타의 중심은 관계성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이 중심이 됨으로써 하브루타는 학습자가 본문과 함께 짝끼리 참여하고 이 관계성과 그 결과로서 스스로를 높여주는 그 수용력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한 단계를 스스로 인지하고 내 내면의 학습을 끝낸 상태에서 짝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땐 할 수 없었던 그 더 높임받는 그런 발전의 관계를 관계에서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 뭐 도와주거나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저는 또 이제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고 그 시간에 네 공부해라 남 돕지 말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되게 단면적인 공부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하브루타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퍼져나갈 때 사실 가장 깨나가야 할 것이 저는 이제 이 관계성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이 하브루타의 중심부에는 첫 번째로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야 하고 여기서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본문도 자세히 살펴야겠지만 나 그리고 상대방도 모두를 자세히 살핀다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질문하고 그것을 계속 질문함으로써 학습 짝의 그 진가를 아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나도 대단하지만 당신도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학습에서 이 하브루타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말 또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작업은 더욱 깊이 배우기 위해 속력을 늦출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하고 있었던 그 원서원 모임을 이끄시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제 초중학교 아이들과 따로 이제 한글책 읽는 모임도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도 같은 책을 가지고 한 달을 읽는 친구들이 있고 2달을 읽는 친구들이 있고 5달째 계속 읽어나가는 친구들의 모임이 이렇게 몇 단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달 만에 끝나고 그 다음 책을 또 읽는 것을 좋게 생각하겠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달을 하루에 한 장씩 천천히 읽는 아이들만큼 깊게 이해하는 아이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은 결로서 하루타 역시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깊고 정말 진실되게 잘 나에게 정말 스며들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얼마만큼이라도 늦출 수 있는 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습과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에 나만의 그 성장이 아니고 그 학습 짝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학습 짝 역시 나를 가르칠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나 역시 내 학습의 짝을 가르칠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개념을 진심으로 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거래라고는 조금 더 다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좀 우위에 놓여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의미도 아니고 내가 또 거꾸로 완전 수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서 손님처럼 받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가르칠 무언가를 갖고 있고 남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쉽게 생각했을 때 나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만큼 짝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진실함, 진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학생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 관련한 동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사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관계성도 좀 깨닫고 있는데요. 이제 1년 정도 아이들이 매주 D6를 해나가다 보니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온전히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는 이제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비밀이라든지 이제 엄마 아빠에겐 정말 말하면 안 돼 자기만의 그런 것도 저에게는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건 역시 아이들과 저 그리고 이 집단 안에 아이들끼리의 그 관계성이 정말 그 관계가 깊게 신뢰로 이루어져서 가능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것이 공통의 주제에 대한 흥미로 정말 순식간에 그 관계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 특히나 이제 D6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가장 중요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가정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이 시간, 들인 시간, 함께한 그 시간과 그 공통의 주제 그런 것만큼 두꺼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아이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나누었던 부분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잠시 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혹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 왜 미디어를 사용할 수가 없지? 네, 여기 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서 네, 아쉽지만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영상도 좀 여기 준석이 한석이 나오는 부분도 해놨었는데 오늘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나와 그죠? 여기서는 이제 저희 D6 같은 경우는 1대1의 짝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상 안에서의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이 사람은 나의 그 이야기를 들어줄, 경청을 해줄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저는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6로 봤을 때도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꺼내려면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야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 자녀가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학생부 아이들과는 이렇게 잘 들어주고 웃고 넘어가지만 저희 아이의 작은 실수에는 정말 제일처럼 화가 나고 혼내게 되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아이도 점점 더 저에게는 좀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항상 내려놓는 자세로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라기보다도 내가 이제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어짐으로써 공동 이제 저자의 서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브루타를 배울 기회가 주어져서 그 풍부한 자료들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시간이 주어지고 각자가 자신들의 질문을 탐구할 때 학습 자체의 그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학교와 삶의 현장에도 적용이 된다면 더 깊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그 힘과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가의 첫 책임은 어떤 환경과 방법이 성장으로 인도하는 경험들에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라든지 선생님으로서의 그 의무를 조금 더 지우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자녀라든지 제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부모이자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지금 이제 풍부한 자료들에 참여할 시간이 주어지고 학습 자체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꼈던 것으로도 지난주 저희 이제 D6 이야기가 떠올라서 잠깐 집어넣었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잘 듣지만 조금 지루한 이야기들은 사실 좀 안 될 때가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실 이번 주에는 그 주제가 될 만한 단어를 한 8, 9개를 뽑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세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죄,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9개를 준비해가서 아이들이 하나씩 아이들에게 주고 5분에서 10분 정도 스스로 발표할 시간을 가지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때 놀랐던 것이 제가 사실 관계를 한별이에게 부탁을 했는데 관계를 어떻게 찾을까, 저도 주고서 이 주제가 아이에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별이가 하나님, 관계 이렇게 해서 찾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자신이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6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딱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지금 이제 수민이 같은 경우가 이제 회계라는 단어를 받았기 때문에 회계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얘기를 했었는데 회계라는 그 단어에서 회자가 이제 어떤 회자인가 한자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서 이 회라는 뜻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저희도 더 놀라운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회라는 것이 이제 뉘우치다는 거고, 뉘우치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한자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앞에 마음심자가 있고 뒤에 매양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양매가 밑에 보면 어미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머니의 마음,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런 마음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회개가 저 역시 잘 몰랐는데 저는 잘못을 뉘우친 것까지만 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개라는 그 한자 자체가 뉘우쳐서 돌아온다는 뜻, 돌아오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회개의 의미도 더 깊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도, 물론 아이들은 이제 제 의미를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걸 발표할 때 그 신기함, 그리고 저 역시 그렇고 이제 자발적인, 앞에서 나왔었던 스스로 탐구하면서 진정한 그 즐거움을 개발하는 것이 이 하브루타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D6도 이 하브루타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장의 맨 앞장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서 다음 장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1장은 여기 보시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 1장은 하브루타 본문 학습의 배경적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브루타의 본문 학습을 정의한 것이 짝과 함께
학습의 대상이 되는 본문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라는 책 안에 이제 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번역은 두 언어 사이의 양자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은 그 작가가 원래 그 텍스트를 쓰기 전 그 단어 뒤에 놓여있던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생각들, 그리고 작가의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삼각관계의 꼭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브루타의 원리와도 관통한다고 저는 느껴서 잠깐 넣어봤는데, 짝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짝과 이렇게 직선의 관계가 아니고 그 위에 바로 이제 본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 같은 그런 본문과 삼각형의 관계를 이루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이제 여기 이거 번역하신 여기 김진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걱정, 염려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염려한 점이, 이 하브루타가 유대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좀 유대인의 그 짙은 풍토 위에 만들어진 학습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렇게 완전 다른 문화의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막 유대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하브루타 자체가 결국에는 유대교죠. 유대인들을 위한 학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탈무드도 그렇고, 이 신약 성경을 쓰레기라고 이제 서슴없이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성 모독했던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그런 사역 자체를 거부했던 그 풍토의 형태 속에서 만들어진 하브루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형태의 기본적인 그 틀만 빼고는 정말 오롯이 벗어내고 우리만의 기독교적인 하브루타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그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숙제를 보면서 바로 이 D6가 이 하브루타의 기독교화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에 큰 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은 서론에 해당했던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천천히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